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기 위험해요. 비키니만 입은 채 계곡 바위에서 발견된 여성. 그녀를 구조한 산악대원은 그녀를 위해 집을 구해주고 매일 돌본다. 하지만 그녀의 시댁과 남편이 나타나 협박을 시작하고 구조대 선배들까지 그를 압박한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그녀가 숨겨온 비밀. 과연 그들의 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까?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무전기에서 급하게 울려 퍼진 구조 요청에 저는 즉시 출동 준비를 했어요. 지리산 계곡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였죠.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한 지 8년째 수많은 현장을 다녀봤지만 그날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조 장비를 챙겨 들고 헬기에 올랐어요. 신고자의 말로는 외딴 계곡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친 건지, 의식은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어요. 다만 비키니 차림이라는 말에 물놀이 중 사고가 난 게 분명해 보였죠. 헬기가 계곡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깊은 숲속 계곡, 맑은 물이 흐르는 바위 사이에 하얀색 무언가가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큰 바위 위에 누워 있었어요. 로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바위에 가까워질수록 그 여성의 모습이 선명해졌거든요.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그녀의 하얀 피부 위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늘씬한 다리, 잘록한 허리선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혼 후 2년 동안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제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바위 위에 착지하자마자 저는 전문가 모드로 돌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여러 번 불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머리 뒤쪽을 살펴보니 바위에 부딪힌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댈 때마다 맥박을 재기 위해 가느다란 손목을 잡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느껴졌거든요.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20대 후반에서 30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길고 풍성한 속눈썹, 오똑한 코, 그리고 창백하지만 관능적인 입술.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치 숲속의 여신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헬기 조종사의 무전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동료들이 들것을 내려보냈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성을 옮겼어요.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비키니 차림이라 몸이 거의 드러나 있었는데 제가 입고 있던 구조복 재킷을 벗어 덮어 주었어요. 헬기로 이송하는 동안 저는 이 여성이 왜 혼자 그런 외진 계곡에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의 흔적은 없었거든요. 짐도 옷가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키니 하나만 입은 채로 바위 위에 쓰러져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인계했지만 저는 왠지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며 구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에 빛나던 젖은 머리카락, 창백하지만 아름다운 얼굴, 가느다란 손목에 감촉까지도요. 한지훈 대원님, 환자분이 의식을 찾으셨어요.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응급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슬픈 갈색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혼자 울어온 사람의 눈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병원이에요. 계곡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구조했습니다. 여성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기억을 되살리는 듯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거기에 죄송해요. 폐를 끼쳐드렸네요. 그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혼자 그런 외진 곳에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성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을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복을 입었는데도 그녀에게서는 묘한 아우라가 풍겼어요.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선을 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닌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살아있네요.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요. 보호자 연락은 하셨어요. 가족분들께.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리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산악구조대 소속이에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녀가 명함을 받아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나 깊어서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조수민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훈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 서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출근하지 않고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수민 씨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어요. 병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니 수민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복 차림이었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아름다웠어요. 긴 머리가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가느다란 허리와 긴 다리의 실루엣이 햇살에 비쳐 보였습니다. 지훈 씨, 그녀가 돌아서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오후에 퇴원한대요. 퇴원 후에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제 질문에 수민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집은 지금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요. 수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의자에 앉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에요. 남편이, 아니,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 폭력적이었거든요. 시댁에서도 계속 손자를 낳으라고 압박했고요. 참다 결국 집을 나왔는데 어제 너무 답답해서 혼자 계곡에 갔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긴 소매로 가려져 있었지만 미세하게 멍 자국이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수민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지훈 씨도요. 네. 2년 전에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뭐, 이제는 다 지난 일이지만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 배신당한 기억, 혼자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까지요. 수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민 씨가 긴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드러난 가늘고 하얀 목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훈 씨,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니.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누군가와 이런 얘기를 나눈 게 오랜만이에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여성을 그냥 보낼 수 없다고요. 갈 곳도 없는데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민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친구가 부동산을 하는데 괜찮은 원룸 하나 알아봐 드릴게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셔야죠. 수민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부탁까지 할 수는. 부탁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웠을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민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천만에요. 일단 퇴원하시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오후 수민 씨가 퇴원했습니다. 병원복을 벗은 그녀는 더욱 매혹적이었어요. 간단한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그 옷마저도 그녀에게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제 차에 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이미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수민 씨를 위해 구한 원룸은 제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저는 필요한 생활용품들을 함께 사러 갔습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는 수민 씨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 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건 어때요? 예쁜 것 같은데. 수민 씨가 식탁보를 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는 그 자연스러운 동작이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네요. 수민 씨 취향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이것저것 사다 보니 어느새 카트가 가득 찼어요. 계산을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와 함께 짐을 정리했습니다. 수민 씨가 식탁보를 깔고 제가 커튼을 달고 둘이서 가구를 배치하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어요. 지훈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까요? 수민 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살짝 흐트러진 머리, 볼에 핀 홍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배고프시죠?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수민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처음엔 말로만 상처를 주더니 나중엔 손찌검까지 했죠. 시어머니는 항상 손자 얘기만 하셨고요. 수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5년을 참았어요. 제가 더 잘하면, 더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나왔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신 거예요, 수민 씨. 수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지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까 이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됐을 때의 충격, 이혼 과정의 고통, 그리고 혼자 남겨졌을 때의 공허함까지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요. 다시는 누군가와 가까워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수민 씨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민 씨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가늘고 하얀 손가락이 잔을 감싸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퇴근 후 수민 씨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도 했죠. 어느 저녁 수민 씨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다 됐어요.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수민 씨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사람들 같은 편안함이었죠.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 하다가 수민 씨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수민 씨도 느낀 듯 재빨리 손을 뺐지만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 씨, 수민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습니다. 네, 수민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수민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삶도 달라졌거든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민 씨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2차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저는 수민 씨를 격려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수민 씨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단정하면서도 세련되고 프로페셔널하면서도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다녀올게요. 저녁에 결과 알려드릴게요. 수민 씨가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성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는지를요. 수민 씨가 2차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녁, 저는 구조대 사무실에서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대원 김태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평소와 다른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훈아, 잠깐 나와봐. 태수 형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장비를 내려놓고 따라 나갔어요. 사무실 밖 복도에는 또 다른 선배인 박민호 대원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들? 너 요즘 누구 만나고 다니지? 태수 형이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난번에 내가 구조했던 여자. 그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다며. 동네 마트에서 둘이 같이 장 보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당황했지만 숨길 수는 없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려질 일이었죠. 네, 맞아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서 돕고 있습니다. 도움. 민호 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게 도움으로 보이냐? 구조 대상자랑 사적인 관계 맺는 거 규정 위반인 거 알지? 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면 복지기관에 연결해주면 되지. 왜 내가 직접 나서냐? 태수 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 그 여자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역시 그렇구나. 민호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야, 한지훈. 정신 차려. 한번 실패했으면 조심해야지. 그 여자 이혼도 안 끝났다며. 유부녀랑 뭔 짓이냐? 곧 이혼 성립돼요. 그리고 수민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긴. 태수 형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 외모가 괜찮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생각해봐. 형, 그런 말씀은. 아니면 뭐냐? 처음 본 여자를 집까지 구해주고 매일 찾아가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그 여자한테 끌린 거잖아.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형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히 수민 씨에게 끌렸던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형들, 제가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수민 씨는 정말 힘든 상황에 있었고,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호 형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문제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구조대원이 구조 대상자와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안 돼. 다른 대원들도 다 알고 있어. 그 말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벌써 구조대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군요. 소문이 퍼졌어요. 당연하지. 태수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둘이 함께 다니는 거 여러 사람이 봤다고. 심지어 손잡고 걷는 것도 봤다는 사람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 씨와 함께 산책하던 날 무심코 손을 잡았던 게 기억났거든요. 지훈아, 우리가 뭐 너 인생에 간섭하려는 건 아니야. 태수 형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혼녀, 그것도 이혼도 안 끝난 여자랑 만나면 나중에 문제 생겨. 특히 구조 대상자였잖아.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형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녁 무렵 수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이요. 수민 씨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수민 씨. 역시 잘하실 줄 알았어요. 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축하해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형들의 경고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수민 씨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 집으로 오세요. 제가 특별한 요리 준비할게요. 1시간 후, 저는 수민 씨의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리고 맨발로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어서 와요. 거의 다 됐어요. 주방에서는 좋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수민 씨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식탁에는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면 레스토랑 부럽지 않겠어요. 과찬이에요. 수민 씨가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풀었어요.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특별하게 준비했어요. 식사를 하며 수민 씨는 면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훈 씨,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수민 씨가 제 표정을 읽었나 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구조대 형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희 만나는 거요. 수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구조 대상자와 사적인 관계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혼도 안 끝난 상태에서 만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수민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 때문에 지훈 씨가 곤란해지는 거네요. 아니에요. 수민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형들 말이 맞잖아요. 저는 아직 이혼도 안 끝났고 지훈 씨는 저를 구조한 대원이고 우리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수민 씨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속 만날 것인가, 아니면 잠시 거리를 둘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저는 수민 씨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수민 씨가 다음 주부터 출근이라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했거든요. 그녀는 하늘하늘한 롱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어요. 긴 머리는 반만 묶어 올렸고 햇살에 반짝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훈 씨, 이거 어때요? 수민 씨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고 제게 물었어요. 목선이 깊게 파인 디자인이었는데 그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좋은데요? 수민 씨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옷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평범하게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민 씨의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 앞에 중년 여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수민 씨의 표의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수민 씨 앞으로 한 걸음 나섰어요. 중년 여성 둘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희를 훑어봤습니다. 수민아,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시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비꼬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냐? 벌써 새 남자 만들었어.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수민 씨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신우이인 것 같았습니다. 유부녀랑 이렇게 당당하게 만나고 다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제발 그만하세요. 수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왔겠니?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위자료는 포기해. 내가 5년 동안 손자 하나 못 낳아놨으면서 무슨 위자료야.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판인데. 수민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법적으로. 신우이가 저를 째려봤어요. 아저씨, 이건 가족 문제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아니면 우리 오빠한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이 우리 새언니 유혹했다고. 유혹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어.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사진들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둘이 손잡고 걷는 거,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거, 다 찍혀 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미행을 한 거죠? 제발 그만해 주세요.
수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훈 씨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 뿐이에요. 도와줬어.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이혼도 안 끝난 주제에 남자랑 이렇게 살림 차리고 살면서 수민아, 내가 이러면 이혼 재판에서 불리해질 줄 알아. 불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그럼 평생 법정에서 싸워봐. 신우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우리 오빠가 동의 안 하면 몇 년이고 걸릴 수 있어. 그동안 이 남자랑 계속 이렇게 만날 거야.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부정행위로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은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저도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해봐. 누가 이기나. 우리 아들은 대기업 과장이고 너희는 뭐야? 산에서 사람 구하는 거랑 손자도 못 낳는 여자. 그 순간 수민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잔인했던 거죠. 저는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어요. 수민 씨 괜찮아요. 저 좀 봐요. 하지만 수민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아, 잘 생각해. 시어머니가 서류를 바닥에 던졌어요. 위자료 포기하면 깨끗하게 이혼해 줄게. 아니면 몇 년이고 법정에서 싸우든지. 선택은 내가 해. 그들이 떠난 후 수민 씨는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죠. 지훈 씨. 한참 후에 수민 씨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수민 씨. 저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어지잖아요. 구조대에서도 문제고, 이제 제 시댁에서도 당신을 괴롭힐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아요. 수민 씨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수민 씨, 저는 제발요, 지훈 씨. 수민 씨가 제 말을 막았어요. 잠시만이라도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혼을 정리할 때까지요. 이렇게 계속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민 씨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수민 씨가 원한다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날 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민 씨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현관문 앞에 서서 저를 보내던 그 쓸쓸한 뒷모습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 씨와 거리를 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저녁 퇴근 후 그녀의 원룸 쪽으로 차를 몰다가도 결국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민 씨가 원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구조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수민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시댁에서 또 괴롭히지는 않을까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결국 수민 씨의 원룸 앞에 차를 세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원룸 건물 주차장에 낯선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에 다다르자 수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요. 제발 그만 좀 해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끝난 사이. 남자의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내 아내야, 수민아.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고 수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때 안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의 잘생긴 외모였지만 눈빛이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수민 씨의 남편, 아니,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오, 소문에 그 남자가 왔네. 남자가 저를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산악구조대원이라며. 영웅 놀이하기 좋아하나 봐. 당신은 나가주세요. 수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 말은 다 했잖아요. 할 말 다 했어.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직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남자한테 말이야. 저는 수민 씨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수민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힌다고. 남자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괴롭히는 거야. 야, 이 착한 사람아. 내가 구해준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 그만해요. 수민 씨가 남자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이요. 왜? 이 남자도 알 권리 있잖아. 남자가 수민 씨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여자 아이 못 낳아. 완전히 불임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수민 씨가 숨을 멈춘 채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5살 때 교통사고 당해서 복부를 다쳤대.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지. 결혼할 때 말은 했어. 하지만 30%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 5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 병원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제발 그만해요. 수민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왜 그만해? 이 남자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남자가 저를 향해 손가락을 들었어요. 야, 너 지금은 착해 빠져서 이 여자 도와주는 거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결혼하고 나서 아이 문제로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나가주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요. 남자가 비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좋아. 갈게. 근데 수민아. 남자가 수민 씨를 향해 말했어요. 위자료 생각은 접어. 내가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아이 가능성 있다고 해놓고 결국 못 낳았잖아. 오히려 내가 당한 거야. 그러고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수민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민 씨, 미안해요.
수민 씨가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지훈 씨한테도 숨기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수민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그 모습조차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수민 씨의 손을 잡았어요. 그게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아이를 원하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저는 아니에요. 제게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죠. 정말요. 수민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젖은 속눈썹 사이로 보이는 그 눈동자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민 씨.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댁에서는 계속 문제 삼을 거예요. 당신 가족들도 반대할 거고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면요.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수민 씨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수민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제 품에 기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성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요. 수민 씨, 내일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전문의 상담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변호사도 만나서 시댁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랑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수민 씨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당신은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수민 씨의 뺨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민 씨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침대에서 잠드는 모습을 지켰어요. 울다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사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대학 동기인 변호사 친구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는 주말인데도 사무실로 나오겠다고 했어요. 수민 씨를 깨워 함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수민 씨는 조용했어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가늘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지훈 씨, 정말 괜찮은 거죠? 후회 안 하시죠? 절대 후회 안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민 씨, 저를 믿어주세요. 법률사무소에 도착하니 민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수민 씨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민 씨의 아름다움에 누구나 그렇게 반응했죠. 하지만 곧 전문가 모드로 돌아와 상황을 꼼꼼히 들었습니다. 협박과 미행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민재가 말했어요. 특히 위자료 포기를 강요하는 건 심각한 문제죠. 사진도 확보하고 계시죠? 네, 있어요. 수민 씨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들 몇 개를 제 폰으로 찍어뒀어요. 좋아요. 이건 충분히 증거가 돼요.
민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성립되기 어려워요. 별거 상태였고 구조 대상자와 구조대원의 만남이 바로 불륜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정말요. 수민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네. 오히려 남편 측의 폭력과 협박이 더 큰 문제예요. 이혼 재판에서도 수민 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위자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1시간 동안 자세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민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고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주었어요. 사무실을 나올 때 수민 씨의 표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잠깐. 민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수민 씨에게 먼저 가 있으라고 하고 친구와 복도에 섰습니다. 너 진심이지? 뭐가? 그 여자 정말 사랑하는 거지? 민재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아이 문제 알면서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그녀를 지키고 싶게 만들어. 민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수민 씨 정말 좋은 분 같더라. 행복해라. 고마워, 민재야. 법률사무소를 나온 후 저는 수민 씨를 데리고 서울의 한 유명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소개해 준 곳이었어요. 수민 씨는 가는 내내 불안해했지만 저는 계속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았어요. 의사는 수민 씨의 과거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사를 제안했어요. 예전 검사 결과를 보니 확실히 어려운 상태는 맞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완전 불임은 아니에요. 최근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시술과 치료를 병행하면 30%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확실하진 않지만 시도해 볼 만한 수치죠. 수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덧붙였어요. 설령 안 되더라도 저희는 괜찮아요. 입양이나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요. 제게 중요한 건 수민 씨와 함께하는 거예요. 의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파트너를 만나셨네요. 그럼 일단 정밀 검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병원을 나올 때 수민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햇살을 받으며 걷는 그녀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수민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감사하죠. 수민 씨를 만나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저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지훈 씨, 약속해 주세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 저 때문에 억지로 참지 말고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저희는 항상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해요.
수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온화함과 사랑이 가득했죠. 저도 약속할게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고 당신한테 기댈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손을 가져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수민 씨는 눈을 감았고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우리의 첫 키스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수민 씨의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수민 씨가 파스타를 만들고 제가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주방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혼 절차, 치료 계획,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요. 지훈 씨, 제가 출근하면 자주 못 만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당연하죠. 수민 씨도 자기 일이 있어야죠. 저도 구조대 일 있고요. 대신 주말에는 꼭 만나요. 약속이에요. 수민 씨가 소파에 기대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느슨하게 풀어헤친 머리, 편안한 표정, 그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함께 싸워요, 수민 씨. 우리 둘이서요. 네, 함께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민 씨의 이혼이 최종 성립되었고 법원은 남편의 폭력과 시댁의 협박을 인정해 수민 씨에게 정당한 위자료를 판결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민재 변호사가 워낙 철저하게 준비해서 결국 포기했어요. 수민 씨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했고 이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었죠. 저는 그런 그녀가 자랑스러웠어요. 구조대 선배들도 점차 저희 관계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민 씨가 구조대 가족 행사에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함께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태수 형은 이제 수민 씨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민 씨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아침 일찍 그녀의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수민 씨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어요. 가벼운 여름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뜨린 모습이 눈부셨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만의 묘한 아우라는 그대로였습니다. 우아하고 매혹적이면서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요. 어디 가는 거예요? 비밀이라고만 하시고. 가면 알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계곡이었습니다. 수민 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그때 그 계곡이네요. 네.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하죠. 수민 씨가 계곡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쓰러져 있었던 그 바위예요. 저를 구해주셨던 곳. 저희는 손을 잡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새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민 씨가 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수민 씨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완벽했어요. 수민 씨,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수민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지훈 씨,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수민 씨가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수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아이도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받으면서 천천히 기다려보면 되고, 안 되면 입양도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수민 씨와 함께하는 거예요. 수민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수민 씨도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울었어요. 한참 후 저희는 다시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계곡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지훈 씨,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수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래요? 이번 달 검사 결과가 좋대요. 계속 치료받으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대요. 정말요? 그거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수민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요. 저희 둘이 함께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희는 계곡에서 한참을 보냈습니다.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어요. 수민 씨는 물가에 발을 담그고 웃었는데 그 모습이 여신 같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원피스,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 환하게 웃는 얼굴.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지훈 씨, 이리 와요. 물 정말 시원해요. 저도 신발을 벗고 다가갔습니다. 수민 씨가 장난스럽게 물을 튀겼고 저도 받아쳤어요. 저희는 아이들처럼 웃으며 놀았습니다. 해질 무렵 계곡을 떠나며 수민 씨가 뒤돌아봤어요. 여기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당신 덕분에요. 저도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수민 씨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수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결혼식은 언제쯤 할까요? 가을이 어때요? 수민 씨가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해요. 좋아요. 가을에요. 그날 밤 수민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헤어지려는데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을래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갔어요. 수민 씨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요. 수민 씨가 커피를 건네며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저 불빛들처럼 밝을까요? 더 밝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수민 씨가 제 팔에 기대며 말했어요. 지훈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수민 씨.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연히 만났지만 운명처럼 사랑하게 된 우리. 계곡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평생의 약속이 되었습니다.